승주야, 네? 그치? 양심이 생기도록 숙제로 혼내주면 되지. 센터기 얘기하는 야, 본인이 혼날 건데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게 뭐야? 셀프로 처벌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유준영 어떻게 생각해? 네? 어떻게 생각해? 말로 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말로만 해도? 네. 근데 말로만 해서는 잘 안 듣는 사람이 일렬에 있잖아. 네. 그러면 우리 일렬은 운동 공동체잖아. 근데 행동이 뭐 때리지? 그렇지. 행동으로 보여주면 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때리면 잡혀가는데?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개념편 130쪽부터 시작을 해서 132쪽까지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얘기할 내용이 10분이면 돼. 10분이면. 이미 여러분들이 앞서서 공부 다 했었던 내용들이야. 내가 수업 시간에 이미 얘기를 다 해놨던 내용들이라 여기는 사실 뭐야? 새로운 게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야. 원래는 여기가 되게 어려운 단어냐. 되게 어려운 단어냐. 왜 어렵냐면은 생각을 해봐. 미지수가 2개짜리 1차 방정식이 있어. 우리 연립 방정식 할 때 봤었던 그 1차 방정식 있지? 예를 들어 보자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0이야. 확인됐니? 난 지금부터 얘를 미지수가 2개, x랑 y지. 마치 뭐처럼 보이니? 미수가 2개짜리식. 우리 지금까지 배웠었던 거 보이니? 1차 함수였잖아. 맞아, 아니에요? 이거 1차 함수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돼 있는 관계식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였어? y는 x에 관한 식,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주면 되는 거지? 그럼 바꿔보자. y는, 즉 4y는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이러면 1차 함수 된 거야? 이거 1차 함수야? 아닌 이유는? y의 개수. 그렇죠. y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그럼 4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럼 자, 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분의 3x. 원래는 약분해야 되는데 그냥 가자. 약분까지 하기 귀찮으니까. 네. 이렇게. 그럼 뭐야? 1차 함수가 됐네? 네.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는 여기 원래 방정식이었지. 네. 지금 이 방정식을 뭘 한 거지? 1차 함수로 바꿨지. 예. 그러면 지금처럼 1차 함수로 바뀌게 되면 이 1차 함수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릴 수 있지. 예. 자, 그럼 좌표 평면에 지금부터 그려보자. 확인? 네. 자, 그럼 좌표 평면 만들었어. 좌표 평면에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하지? 두 점이 필요하지. 네.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두 점이 뭐야? x를 x절편, y절편. 자, 그러면 일단 x절편, y절편을 지금부터 찾을 건데 y절편은 사실 뒤에 있는 거 그냥 읽으면 되니까 쉬워. 그러면 x절편을 쉽게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 x절편 여기서 계산해봐. 얼마야? 2? 2? 그럼 x절편이 2. y절편은 아까 찾아놓은 2분의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그럼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1차 함수로 바꿨지. 네. 근데 1차 함수는 좌표 평면에 그릴 수가 있어. 지금부터 논리적 싸움이야. 그러면 방정식은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뭐가? 방정식을 좌표면에 그릴 수 있어요. 왜? 1차 함수 하나는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기본적인 3단 문법이잖아.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펼 때 하는 거. 그냥 아 몰라 이거야 이게 아니라 딱 봤더니 예 뭔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가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씹는 거지. 그런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3단 문법을 우리는 바로 건너뛰어서 넘어온 거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하는 거지. 근데 그럼 방정식을 어차피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바로 얘를 1로 그릴 수는 없을까? 있을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없을 것 같아요. 있지. 우리는 얘를 이걸로 바꿔서 결국 얘를 해석해서 이걸로 온 거잖아. 네. 그럼 얘를 해석하는 거 대신에 얘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면 얘를 바로 이쪽으로 와서 그릴 수 있는 거네. 맞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거요. 좌표평면을 그리기 위해서 뭘 찾았지? x절편하고 y절편 찾았지. 네. 자, 원래 이 함수의 관계식에서 x절편을 찾는 방법이 뭐야? Y를 연결하세요. y에 0을 대입해서 찾으면 되지. 네. 그럼 자, 여기서 y에 0을 대입해봐. 그랬을 때 x가 얼마 나와? 2. 어? 뭐야? 뭐야? 똑같네. 이 맞아? 괜히 또 내가 또 왠지 조작한 것처럼 해가지 말고 빨리 계산해보라고. 2가 나오는 게 맞는지. 네. 그럼 자, 여기서 y절편 원래 찾는 게 x에다 원래 0을 대입하는 게 맞지? 네. 자, x에 0 대입해. 그럼 y가 얼마야? 2분의 2분. x에 0 대입하면 2분의 3. 맞아? 예. 어? 맞네. 뭐야? 그지?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얘를 그래프로 그리기 위해서 굳이 함수로 바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식을 보고 바로 좌표평면상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으로 건너뛰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결국에 얘를 이름을 적을 때 굳이 함수로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뭘로 적으면 된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의 모형으로 적을 수가 있겠구나.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적힌 이 방정식, 즉 이 직선을 포함한 이 방정식, 요거까지 이렇게 보이지? 한 세트로 묶어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직선 모양의 방정식. 선생님이 여러분들 처음에 함수 문제 그거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기 막 하면서 내가 자주 얘기할 거라고 그랬지. 그 내용이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직선 1차 함수는 그냥 직선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인지 우리가 모르지.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대신에 그냥 직선의 형태를 가진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 이런 번거로운 짓을 할까? 너네가 배웠던 교육과정을 떠올려봐. 1차 방정식 몇 종류 배웠어? 1차 방정식만. 두 종류로 2번 배웠어.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 미지수 하나짜리 배웠잖아.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미지수 2개짜리 배웠잖아. 그럼 도대체 1차 방정식으로 가면은 뭔지 공부를 철저하게 한 학생이라면 구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바보야.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미지수가 1개짜리예요, 2개짜리예요,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공부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정답이 되겠지. 네. 둘 중에 하나가. 네. 그지? 네. 그러니까 너는 기억이 나겠어, 안 나겠어? 생각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어. 없겠지. 왜? 철저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 반대로 말했다?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고? 이런 씨.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이 결국에는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서 좌표평면에 그렸어. 그 과정을 통해서 방정식이 함수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았지? 네. 반대로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식도 방정식의 형태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양만 하면 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수업의 핵심은 요게 한 줄이 끝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정식이 있지? 그 방정식과 함수라고 부르는 애 있지? 두 개는 매우 유사한 개념이야. 비슷해. 확인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방정식들 중에서 일부분을 따로 빼서 함수라고 부르는 게 맞기는 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말자고. 그냥 지금부터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1차. 그거는 해야지. 함수. 아. 야, 이 새끼야. 어디 1차라는 말이 있어. 일부러 그래서 1차라고 안 쓰고 그냥 함수라고 적어놨건만. 정신 차리라고, 일렬. 네. 1차 함수란 말이 나오면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1차 방정. 아무것도 안 써놨잖아. 함수가 그냥 방정식이라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가면 1차 함수가 곧 1차 방정식과 비슷하다. 근데 그냥 1차 방정식이 아니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과.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든가 1차 함수랑 비슷한 게 뭐라고?
1차 함수는 뭐랑 똑같다? 결국 미지수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이렇게 외우든가 아니면 그냥 함수는 방정식이랑 그놈이야 같은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든가. 그럼 분명히 이걸로 기억하겠지? 상관없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에서 배웠었던 용어들을 지금부터 정리해서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야 돼. 네. 자, 기본적으로 방정식이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가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그냥 방정식과 함수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또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1차 함수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단정을 지어 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방정식의 모양을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겠지. 이래야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a와 b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근데 만약에 그냥 방정식이었다면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둘 다 0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럼 이제 1차 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쓰면 돼? y는 이번엔 문제를 다른 걸 써보자. a와 x 하면 또 여기서 a, b가 또 겹치는 게 또 같은 거 갖다 또 땡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형태로. 확인됐습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모양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방정식은 는 0이라는 꼴을 만들어내게 되는 걸 방정식의 형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 확인돼요? 그리고 함수는 y 는의 꼴을 만들어내는 걸 함수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문제들을 보시다 보면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와. 다음을 만족하는 1차 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그때는 어떤 모양으로 정답을 쓰면 돼?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다음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정답을 적어 넣어야 돼. 원래는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사실 뭘로 쓰든 상관이 없지. 근데 중학교 2학년 1학기 시험에서 이걸로 감점을 당했던 친구가 있어. 실제로. 어차피 둘이 같은 거잖아. 그리고 니네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면 뭘로 쓰든 상관없어.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근데 2학년 1학기 시험에서 야, 방정식을 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써놓은 거야, 얘가. 그랬더니 여기서 감점이 2점인가 3점이 감점을 당해서 100점이 안 나왔던 케이스가 있었거든. 그것도 선생님이 인심 쓰면서 얘기를 해주셨대. 원래는 다 틀린 거다. 정답이 틀렸으니까. 선생님 근데 어차피 방정식 함수랑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니네 교과서에 다시 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예시가 있었으니 우리는 굳이 그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방정식을 구하여라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고 함수를 구하여라 하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야. 두 가지가 같은 거지만 실제로 불리는 이름에 따라서 식의 모양 자체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줘라.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교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야. 확인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에 해라고 부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해가 뭐지? 근이나 원 이런 이름으로도 불렸죠. 뭘 얘기하는 거지? 대입하면 성립하게 만드는, 즉 방정식이 참이되게 만드는 미지수의 값이 방정식의 해잖아. 맞지? 그거를 함수에서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함수의 관계식 위의 점과 같은 의미야. 함수 위의 점.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함수 위의 점 나오면서 뭐 생각하라 그랬어?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대. 방정식의 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아니야? 같은 거잖아.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의미다라는 걸 또다시 기억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네, 이해됐어요. 믿어도 되냐고? 네. 알겠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식의 모양들 그리고 해라는 게 방정식 위에 점이 될 수, 함수 위에 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나중 가면은 용어들을 이제 혼용해서 막 쓰기 시작을 할 거야. 문제를 봤어. 다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 이런 직선 하나를 딱 그려주고 1차 함수의 관계식이다. 확인되니? 그랬을 때 이 1차 함수의 관계식에서 1차 함수의 관계식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직선의 방정식이다. 확인돼요? 이때 얘와 x축 사이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x축은 여기잖아. 얘와의 교점이 여기지. 요거 찾으라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요?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 뭐라고 불러? x절편.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 찾으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함수에서 쓰는 용어들, 함수에서만 보던 문제들이 방정식이란 이름을 빌려서 등장하기도 해.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0을 만족한대. 해가 2,0이래. 그 2,0은 그래프 위에 점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즉 함수로 또 해석을 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는 더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지금 또 반만 나갈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야. 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서로 같은 거라는 걸 기억을 꼭 해줘. 그래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 방정식의 해랑 같은 게 뭐라고? 위에 함수. 그래, 함수 그래프 위에 점. 위에 점. 그럼 그래프 위에 있는 점과 같은 의미가 뭐라고? 방정식의 해. 그래, 방정식의 해. 웃구지러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결국 오늘은 얘기한 게 두 가지야. 첫 번째, 방정식과 함수 어떻다? 비슷하다.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용어 정리해서 요 두 가지 사실 얘기했지? 요거까지만 기억하면 오늘 수업 끝이야. 왜요? 좀 더 할까? 좀 뭔가 배우다 만 것 같지? 약간 화장실 갔다가 똥 안 닦고 나온 느낌 아니야? 좀 뭔가 부족하지 않아? 괜찮아?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바로 우리는 130쪽 문제 볼 거야. 자, 필수 문제 1번입니다.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기울기 x절편, y절편을 각각 구하라 그랬지? 야, 벌써부터 웃기지 않냐? 1차 방정식인데 갑자기 기울기가 나오네? 함수인데 함수에서 기울기가 나왔던 거잖아. 근데 1차 방정식인데 기울기가 나와버렸지?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얘 함수로 바꾸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니?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저기 보이는 방정식을 함수로 바꿔야 되겠지? 자, 첫 번째 문제. 지금 나와 있는 방정식에 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이라고 나와 있거든? 바꿀 거야. 그럼 y는으로 바꿔주면 되지?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럼 바로 우리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니? 그래, 기울기가 1. x절편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7. y절편이 얼마가 되니? 그래, 그냥 이렇게 찾으면 그만이야. 확인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이걸 바꾸지 않고 여기서 바로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방법이 있어. 가르쳐줄까? 가르쳐줄게. 그러면 그 방법은 사실 암기거든. 암기. 외울 사람들만 해요. 사실 이걸 바꾸는 걸 연습하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 근데 왠지 느낌상 여러분들 몇몇 친구들 사이에서 이거 안 가르쳐주면 내가 이걸 왠지 모르고 학원이 왠지 구리고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공식처럼 그냥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알고 잊어버려도 좋아. 알겠죠? 자,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울기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 기울기. 조금 간격을 둘까? 기울기를 찾으라고 하면은 여기서 1차 함수는 기울기 그냥 m이지. 맞죠? 바로 구분되지?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쓰게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a야. 뭐니? b가 y의 개수야. 그 다음에 a는 x의 개수야.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이게 그냥 기울기야. 왜냐면 그냥 보면 되거든. by가 여러분들 함수로 바꾸면 마이너스 ax에 마이너스 c로 바꿀 거지.
B로 나눠. Y는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잖아. 그러니까 굳이 외울 필요 있어? 그냥 우리 계산하던 과정 중에 나와 있는 중간적인 중간 결과를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외울 필요 전혀 없다고. 근데 누가 물어보면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해. 확인돼요? 네. 자, 그럼 네 번째 마찬가지 방법이야. Y절편이야. 여기서 그냥 Y절편 바로 우리 N 되는 거 알았지? 여기 Y절편 바로 아까 구했던 거 그냥 쓰면 되겠지? 뭐야? 마이너스 B분의 C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식을 변형하는 중간이니까 상관이 없어. 그제? 근데 나보고 X절편 찾으래. 그러면 함수를 계산할 때도 X절편은 계산을 해야 되지. 뭐야? 마이너스 N분의 N이지. Y에 0 대입하면 X값 찾으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서도 똑같아. Y에 0 대입해봐. AX 플러스 C가 0 되지. 마이너스 A분의 C야. 이렇게 해서 이걸 외워도 좋아. 외워놓고 숫자만 대입해도 돼. 근데 굳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 어차피 계산 연습할 거잖아. 산수 연습 우리 해야 되잖아. 이런 거 문제 풀면서 해. 그럼 되지. 연습이 필요한 몇몇 인간들은 절대 안 해. 그지? 연습하라고. 남의 집 귀한 아들, 딸들 자꾸 욕하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외워서 풀어도 좋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식을 바꾸는 걸 연습하기를 좀 더 추천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1, 2번만 정확하게 기억해놔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 볼까? 필수문제 2번으로 가볼까? 자, 필수문제 2번에 보면은 A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0이야. 이렇게 생긴 하나의 방정식이 있대. 맞죠? 근데 얘의 그래프가 갑자기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4고 그 다음에 y절편이 2분의 1이래. 이때 a와 b 값을 찾아서 정답으로 적으라네? 맞죠? 그러면 이제 이거 풀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 또 마찬가지로 얘 변형해서 y는 해서 또 바꿔야 되면 또 골치 아파 안 아파? 아프겠지? 근데 어떻게 해야지? 맞지? 해보자. 그러면 일단 2y부터 이항하면 2y가 ax 플러스 b죠? 그럼 2로 나누면 되지? y는 뭐야? 2분의 a x 플러스 2분의 b 끝이네? 그러면 여기 보니 2분의 a가 기울기 얼마란 얘기야? 4잖아. 2분의 1이 아니라 4잖아. 그럼 여기는 2분의 b가 y절편 2분의 1이잖아. 그럼 우리 바로 b가 얼마야? 1. a가 얼마야? 8. 그래, 이렇게 그냥 찾아지는 거야.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서 연습을 했어. 아, 선생님, 저는 이제 이게 암산으로 풀립니다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줄게. 이게 암산으로 풀립니다가 되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기울기 4고 y절편 2분의 1이지. 난 이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네. 맞지? 1참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 만들어. 이거야. 맞아? 자, y 이항할래. 이거지. 얘가 이거란 얘기네. 맞아요, 아니에요? 둘을 딱 보아하니 어차피 A랑 4는 비교가 안 돼.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B랑 2분의 1도 마찬가지야. 근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은 비교할 수 있어. 심지어 똑같이 맞출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밑에 식에 2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2배 해.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이야. 그러면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ax 마이너스 2y 플러스 b랑 똑같이 항등식이잖아.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똑같은 식을 갖고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a가 얼마야? 8. b가 얼마야? 끝. 그러네. 니네 고등학교랑 했던 문제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해도 돼. 알잖아. 만들면 되잖아. 비교하면 되잖아. 심지어 이걸 니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 있지. 거기서도 써먹을 수 있어. 어쨌든 이렇게도 계산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푸는 방법은 여러 개란 얘기겠지. 그러니까 처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방법대로 해도 좋고 이렇게 가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어쨌든 또 문제가 풀려 나오게 되겠구나. 자, 그럼 뒤로 또 한 장 넘어가 볼까? 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배워야 될 세 번째 내용이거든? 네. 이건 정말 미안한데 외워야 돼. 이건 그냥 외워야 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할 거야. 대답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 그렇지. 좌표축과 수직 또는 평행한 직선이라는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좌표축과 수직이 되거나 혹은 평행한 직선. 확인돼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그렸어. X축, Y축이야.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든? 어렵게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과정을 땡겨와서 그 용어들을 섞어 쓰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집중을 해서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손을 들어. 자, 여기 X축이 누구지? 벌써 이해가 안 돼? X축이 누군지 벌써? 어디에 써? 여기 X축. 그래, 가로. 맞지? 얘랑 평행한 애를 그릴 거야. 어떻게 그려주면 돼? 가로선 그리면 되지? 자, 가로선. 얘를 지금부터 기억이야. 확인됐니? 자,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직선을 지금부터 우리는 정리를 좀 해볼 거야. 기억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자, 기억이라는 직선은 지금 보아하니 X축과 어떻게 된 거지? 평행. 그렇지, X축과 평행하지? 자, 근데 Y축의 입장에서 봐봐. 그럼 Y축과 수직이지. 즉, X축과 평행이란 말이 Y축과 수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확인됐니? 자, 그럼 이제 잘 봐. 내가 여기다 숫자를 부여해 줄 거거든? 여기 Y축과 만나는 Y절편 있잖아. 얼마라고 할까? 4. 4? 좋아. 그러면 난 지금부터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거야. 기울기 얼마인지 우리 알아 몰라? 얘 기울기 얼마인지 알아 몰라? 내가 적어준 적 있어? 없잖아. 그럼 모르잖아. 그냥 M 가자. 그리고 Y절편이 4지? 네. 그럼 관계식 뭐라고 쓸 수 있어? Y는 mx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지? 네. 여기까지 확인돼요? 네. 자, 이제 그럼 잘 봐. 여기에 분명히 마이너스 1이라는 x점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얘가 어떤 점을 지나지? 마이너스 1,4를 지나겠지? 네. 여기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지? 0,4를 지나겠지? 또 어딘가에서 그대로 올라가면은 뭐 7 정도로 해볼까? 여기가 뭐가 되지? 7,4가 되지. 맞아요?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라고 불렀지? 함수는 여러 개의 x가 정해지면 y y 값이, 즉 x 하나가 무조건 y를 하나 골라줘야 되지? 지금 봐. 마이너스 1이 4 하나만 골랐지? 0도 4 하나만 골랐지? 7도 4 하나만 골랐지? 그 외 많은 x들이 다 y를 하나만 고를까? 두 개를 고르는 애가 있을까? 하나만 고르겠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기억의 그래프는 그려봤더니 함수야. 맞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마이너스 4만 골라. 맞지? 즉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얘는 무조건 4로 정해져 있어. 0을 대입해도 얘는 무조건 4야.
7을 대입해도 4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대입하는 숫자가 달라지면 분명히 결과물, 함수값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다 똑같지? 근데 이 결과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이 n값이 얼마여야 될까? 무조건 4가 나오게 만들려면 0인 수밖에 없어.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0으로 바꿔놓고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다시 써보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지? 굳이 0 곱하기 x 쓸 필요 있어, 없어? 바로 y는 뭐가 돼? 4.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함수지. 관계식의 모양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모양이랑 어때? 조금 다르지. 왜? 기울기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즉 y는 뭐가 되는 거야? 특정한 숫자 q로서 써질 거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리고 얘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느냐? x가 뭐가 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이 y 값이 항상 어때? 똑같은 애만 나오지. 4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잖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예쁘게 말을 다듬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 x의 값에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상관없다라는 말을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끝까지 쓰자.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요렇게 생긴 애야. 이해됐니? 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해보자. x축하고 평행하게 직선이 그려지거나 y축하고 수직이 되게 만드는 애가 그려지면 얘는 뭐야? 함수야. 근데 이 함수는 특히나 뭐야? x값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이 y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함수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그렇지.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얘기야.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얘기로 가보자. 이번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볼 거야. 어떻게 그리면 돼? 세로선. 그러면 아무데나 또 하나 그리면 되지? 이렇게 그려볼까? 빨간 거 보이죠? 얘를 지금부터 니은. 그러면 자, 니은에 대한 성질도 똑같이 얘기를 해볼 거야. 니은은 y축과 평행이지? 그럼 y라는 축과 평행해. 그러면서 동시에 x축의 입장에서 살폈더니 x축과는 어떻게 되지? 수직. 그렇지. 기억의 경우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지? 맞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얘는 직선이지? 직선이지?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1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상관없겠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직선은 다 1차 함수 혹은 직선의 방정식이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점좌표를 또 찍어보자. 여기 이번에 x값 정해줄 거거든? 얼마로 정해줘 볼까? 4는 아까 했잖아. 5로 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보니 요점의 좌표 보니 5,0. 자, 여기쯤 점 하나 찍어놓고 뭐라고 할까? 5, 3? 뭐 대충. 자, 또 점 하나 찍어놓고 5, 뭐야? 7?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겠지. 그럼 자, 아까 우리가 주황색을 봤을 때만 해도 x에 뭐가 들어가든 y는 항상 일정했었지. 근데 이번엔 어때? x가 항상 똑같은 상태에서 y만 바뀌고 있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아까 전에 말했던 함수가 뭐라 그랬지? x가 하나 정해지면 y 값도 무조건 하나만 정해줘야 되지. 지금 우리는 빨간색 그래프에서 x를 얼마로 정해준 거야? 5로 정해줬지. 근데 그 5가 마이너스 3, 0, 7 모든 숫자에 다 대응이 되고 있지. 이러면 함수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직선을 그렸는데? 맞지? 맞지? 그럼 이거 근데 함수가 안 되잖아. 그럼 함수가 부르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함수랑 방정식이랑 매우 비슷해. 여러분들 수준에 같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지?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똑같은 직선인데 어떤 애는 함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럼 그런 애들은 함수를 부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방정식이 함수보다 좀 더 큰 범위가 되는 거야. 방정식들 중에 일부를 추려서 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여기야. 방정식이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확인돼요? 어쨌든 방정식과 함수는 같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엄밀히 따지면 비슷하지만 둘은 서로 다른 거다. 왜? 방정식이 더 큰 범위야. 방정식들 중에서 일부가 뽑혀서 함수가 되는 거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름이 달라진 거지. 확인돼요? 자, 그럼 이제 보자. 얘도 이제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은 얘는 x의 값이 하나로 정해졌지. y가 계속 변하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y라는 녀석의 값에 관계가 없어.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지니? x 값을 가지지? 네. 즉 x 값을 가지는 뭐라고? 방정식이라고. 확인? 네. 자, 여기도 살짝 수정하자. 일정한 y 값이라고 수정하자. 네. 이렇게. 확인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억 니은이라고 매번 부르기 싫어. 그래서 관계식을 갖다 붙여버릴 거야. 어떻게 붙일 거냐? 여기 지금 보이는 기억은 아까 전에 우리가 증명해서 써봤지? 기억이 0인 거 알았잖아. 근데 그거를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 야, x의 값이 관계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나올지 알 필요가 있어 없어?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우리는 정확하게 일정하게 항상 나오는 y 값만 궁금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y만 얼마인지 알면 그만이야. 확인되니? 자, 그럼 다시 여기도야. 얘는 y 값이 계속 변할 거지? 궁금해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왜? 계속 변할 건데. 지금 당장 얘기하고 조금 이따 또 변하고 또 변하고 계속 변할 텐데 뭘 알아? 누구만 정확히 알면 돼? x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부터 뭐라고 부르면 돼? x는 p야. 여기서 q와 p는 그냥 숫자. 구분하려고 일부러 pq로 따로 구분해서 쓴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x축의 평행안에 y축의 평행안에 이렇게 두 개의 직선 사이의 기본적인 성질을 비교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지. 확인돼요?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필기할 때는 순서를 조금 바꿔. 어떻게 필기하냐면 얘를 먼저 써. 그리고 얘 쓰고 얘로 가. 중요도에 따른 얘기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얘기야. 말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 실제로 적용해야 될 방법들이고. 얘는 니네 고등학교 가서 써먹을 거야. 여기까지 기억해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필수 문제 3번으로 갈 거야. 이거를 처음 보게 될 때 이게 x는 p, y는 q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야 되는 건 알아. 평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써야 될지 헷갈리거든? 자, 잘 봐. x축과 평행, y축과 수직 나왔지? 수직에다 포인트를 맞춰. y축과 수직이잖아? y는요. 알겠죠? 다시 x축과 수직이잖아? x는요. 이거를 반대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 x축과 평행이잖아? 그러니까 x 대신 y. 평행을 안 만나니까 x는 못 써.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니네 마음이야. 어떤 걸 기준으로 잡던. 심지어 나는 이거 안 외우고 그냥 써. 그러면 안 외워놔. 외우는 거 나도 되게 싫어해서 안 외우고 나는 그냥 그려. x축과 평행 이렇게 되잖아. x축과 평행이면 이건 거 알잖아. 니네 그릴 수 있지? 딱 그리는 순간 얘 함수잖아. 함수네? 그러니까 y는 이겠구나. 방정식이네? x는 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서 푼단 말이야. 외우지 않고 그냥 그림 보고 해석하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둘 중에 한 군데 포인트를 맞춰서 그냥 외워버리라고.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나면 나중에는 이거 외웠던 것도 다 잊어먹고 그냥 선생님처럼 문제 풀고 있을 거야. 그림 그려놓고서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외워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로 가는 거야. 기억. 자, 첫 번째 문제가 x축의 평행이라고 그랬지? 그럼 결국 y축의 뭐야? 수직이지? 그러니까 y는 이겠구나. 그럼 y 좌표만 갖고 오면 되겠지? y 좌표 얼마지? 그러면 정답을 뭐라고 적으면 돼? y는 마이너스 5. 끝이야. 확인됩니까? 자, 두 번째. y축의 평행이지? 그러면 x축의 수직이겠네? 그러니까 x는이 되겠지? 그러면 x만 가져오면 되겠지? x는 2잖아.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자. x축의 수직이지?
함수의 방정식이야. 두 번째 거 y축의 평행이래. x축의 수직이잖아. 함수의 방정식이야. 그렇지. 거기까지 떠오르면 돼. 그럼 자, 아까 봤던 그 방정식 x는 이제 y 값에 관계없이 x가 항상 일정하게 2인 거야. x 값에 관계없이 y가 항상 일정하게 2인 거야. 첫 번째 말로 해보라고. Y값 y 값에 관계없이 x가 항상 2겠구나. 이렇게까지도 해석이 된다. 네. 한 문제 풀이할 때마다 한 번씩 같이 기억을 떠올려봐. 그럼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밑으로 넘어가서 필수 문제 4번 볼까요? 두 점 5,1이랑 a,2를 지나는 직선이 밑줄 쳐봐. y축의 평행이래. 원래 들으면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고 막 난리를 쳤어야 됐어. 맞지? 근데 그냥 x축의 평행이 y축의 평행이네. 그럼 x축이 결국 뭐란 얘기야? 수직. 그럼 x축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x는이라는 얘기지? 네. x좌표만 가져오면 되지? 네. 5랑 a 둘 중에 하나 가져오면 되지? 근데 둘이 같아 달라? 같아야 돼. 그러니까 a가 바로 얼마야? 끝이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푸는 문제들이야. 알겠어요? 네. 물론 외우고 있을 때 얘기다.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눈으로 보고 푸는 거야. 지금은 기억이 나지. 방금 얘기했으니까. 근데 딱 10분 지나면 이제 까먹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봐. 네. 또 까먹을 것 같으면 또 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결국 우리가 배운 게 두 개야. 첫 번째, 함수랑 방정식은 어떻다? 비슷하다. 그래,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함수의 위의 점은 방정식에서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함수 위의 점은 방정식의 해? 그래, 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 빨리 옆에 알려줘. 친한 친구한테 빨리 알려줘. 지금 알려주라고, 빨리. 이런 걸 왜 뻘쭘해하고 그러냐? 자, 이게 첫 번째로 배웠던 거.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웠던 건 뭐야? 좌표축에 평행하거나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울 때 x축과 평행하다. 평행으로 외우고 싶으면 평행이니까 안 만나니까 x는 못 쓰겠구나. 그럼 y는 얼마겠구나. 수직으로 외우고 싶어. 그러면 x축의 수직이야? 그러면 x는 얼마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가는 거야. 헷갈리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정해놓고 그냥 그거대로 여러분들 계속 밀고 가. 알겠죠? 내가 만약에 평행으로 외우고 싶어. 그럼 평행의 뜻이 뭐야? 안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x축의 평행이면 x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이렇게 생각해버려. x랑 안 만나니까 y겠구나. 조금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렇게. 아니면 x축의 수직으로 외우고 싶어. 수직은 만났잖아. 그러니까 x는 얼마겠구나. 이렇게 바로 따라가도 된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비교 포인트 잡았지? 요 세 가지 비교 포인트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서 이 1번 용어들 써놓은 거 있지? 이 말의 뜻 자체가 되게 중요해.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여러분들 원래 1학년 1학기 때 했던 거다. 기억나? 1학년 1학기 때 했던 기억나? 미래? 기억나? 안 나요. 항등식. 아.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그렇구나. 그거 살짝 변형이야.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라.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럼 오늘 숙제. 개념편 134 또 한 번 더 짚어줘야지. 그래야 숙제를 또 깜빡하고 안 했다는 얘기를 안 하지. 개념편 134까지 유형편은 102쪽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4쪽까지입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그리고 앞서 숙제 밀린 거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 손들어. 1명, 2명, 3명, 4명, 또 밀린 거 다 메꿔서 몰라요. 확인해갖고 와. 주말 동안에 밀린 거 다 메꿔가지고 최대한 해결해갖고 와. 이번에 숙제 쉬우니까. 네. 알겠어?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